늦여름, 회색빛 콘크리트 숲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푸른 물줄기와 강변 우거진 초목이 싱그럽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산강의 제1지류 황룡강 하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장록습지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곳을 국내 1호 도심 국가습지로 지정했다. 60년 이상 자연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장록습지의 탁월한 생태, 환경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보전 계획에 따라 장록습지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록습지의 푸른 미래가 눈앞에 보인다. 황룡강 장록습지. 습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물새들이 부지런히 먹이 사냥에 나서고 시민들은 둔치에 자리 잡은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한가로운 오후 한때를 보냈다. 언제부턴가 이곳은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가 되었다. 시내에 나가면은 우선 공기부터 틀리잖아요. 딱딱하고. 그런데 여기는 오면 바람이 사방 다 통하고 공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밤에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일단 넓고 애들 놀기도 뛰어놀기도 좋고 곤충 잡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다투어 피어난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가족도 있고 메뚜기를 쫓는 아이들도 있다.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메뚜기랑 방아깨를 잡았어요. 영산강은 담양 추월산 가막골에서 발원해 선백리 남도 들녘을 적시며 서해로 흘러든다. 장성 이밤산 계곡을 시원으로 하는 황룡강은 광산구를 관통하며 흐르다 동곡동 두물머리에서 영산강과 합류한다. 황룡강이야. 우리가 빠질 수도 없지. 황룡강변에서 나고 자란 동네 어르신들이 장록습지를 찾았다. 그때는 이 모래 자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뭐 고기도 그냥 잡아서 생으로 날걸도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어찌 보면 그때가 그립죠. 그런데 1976년 상류에 장성댐이 들어서면서 유입되는 수량이 줄어들자 황룡강 수계 대부분이 지금과 같은 하천형 습지로 바뀌었다. 호남대학교 앞 황룡강교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길이 약 8km, 총 면적 27,000 평방미터를 특별히 황룡강 장록습지라고 부른다. 굽이굽이 전형적인 자연 하천의 모습이다. 습지란 말 그대로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말한다. 지구 표면의 약 6%를 차지하는 습지는 늪, 호소, 하천, 하구와 같은 내륙 습지, 갯벌, 바위 해안, 모래 해안과 같은 연안 습지로 구분된다. 습지는 연중 일정 기간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해 수많은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습지는 오랜 세월 인간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황룡강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구 밀집과 무분별한 개발로 유역 면적은 점점 줄어들었고 강둑에는 쓰레기가 쌓였으며
강에는 폐수가 흘렀다. 습지는 그 버려진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도 투기했던 거고. 근데 습지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습지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최근 뭐 몇십 년이 안 됐거든요. 장록습지가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천이 있는 곳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시민들의 인식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은 강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오랜 가뭄으로 산소가 부족해 헐떡이는 물고기를 살려냈다. 그래서인지 요 몇 년 새 황룡강과 장록습지 일대가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특히 1997년 대암산 용늪이 국내 1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국내의 여러 습지가 연이어 람사르 습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자 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 생성과 함께 탄생한 우포늪.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포늪이 한때 사라질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주 평화롭게 보이죠. 그런데 어느 한때는 이 우포늪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될 뻔도 했어요. 그때의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제 대항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오늘날 이 우포늪이 있게 되었고요. 위기를 넘긴 우포늪은 1998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지정되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는다. 낙동강 지류 토평천 유역에 자리 잡은 우포늪에서는 물새를 비롯해 12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간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그 큰 뿌리 큰 기러기와 큰 고니들이 이 우포늪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어서면 그네들의 소리가 왁자지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넓은 우포늪의 주인공이 저기에 있는 외가리와 백로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새봄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우포늪을 찾았다. 방문객들은 3개의 숲 탐방로와 2개의 자전거 코스를 따라 늪을 탐방한다. 자전거 타면서 바람도 이렇게 맞으면서 쓰니까 좀 뭔가 정화 같은다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걷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예, 또 새벽 되면 이렇게 안개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참 너무 이거 정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포늪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철 따라 이곳을 찾는 새들을 바로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와 관찰 부스가 탐방로 주변에 마련돼 있다. 각종 안내판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제가 오시면 제일 좋다고 소개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사전에 신청하면 생태 해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 식물보다 조금 키가 큰 사초들이 지금 장을 했거든요. 지금 손잡이를 이래 잡으면은 기아가 변속대가 뻑뻑해져. 1인용, 2인용 등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를 두루 갖춘 대여소도 두 곳 있다. 따오기 보건센터. 1979년 DMZ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사라져버린 따오기를 복원 증식하기 위해 세워졌다. 2008년 중국 산시성에서 들여온 따오기 한 쌍이 퍼뜨린 새끼들이 보건센터와 근처 논습지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2019년부터는 성체가 된 따오기를 야생 방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방사될 따오기까지 포함하면 자연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갈 따오기는 모두 250마리에 이른다. 전국의 생태 사진 작가들이 우포늪을 찾는 시기도 이 즈음이다. 작년에도 와가지고 제가 좀 담았었는데 올해 지금 다시 찾은 이유는 따오기 그 짝짓기 장면을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오늘 다시 우포를 찾게 됐습니다. 우포늪 입구에 자리 잡은 생태관. 평일인데도 방문객들로 붐빈다. 우포늪의 생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컴퓨터 그래픽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각종 조류, 포유동물, 수생식물, 어류, 수서 곤충들이 생태관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박제된 따오기와 삭도 생태관 한편을 지키고 있다. 이곳 생태관에는 우포늪의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우포늪의 사계를 소개하는 영상이 종일 상영된다. 2층에 마련된 그릇배 타기 체험 코너. 그릇배는 마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배인데 배에 올라타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면 아름다운 우포늪의 풍경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화면에 펼쳐진다. 따오기를 따라 습지춤도 배워본다. 청소년 방문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체험 기구다. 원형의 전시 공간. 마을 주민들이 우포늪과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포늪 지킴이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같이 상생을 해야만이 이 우포늪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객들이 우포늪에서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탐방기도 함께 전시돼 있다. 우포늪 방문 전에 저희 생태관을 방문하신다면은 저희 우포늪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포늪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애가 크면은 다시 오려고요. 생태관 옆 상점에서는 우포늪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과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이 판매된다. 창녕군에서는 현재 우포늪의 상징, 따오기 캐릭터를 상품으로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임실 실치에서 발원해 전주 구도심을 관통하면서 흐르다 만경강과 만나는 전주천. 이른 봄,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버드나무와 먹이를 찾아 자맥질하는 물새들로 잠옷 생기가 돈다. 현재 전주천에서는 식물, 조류, 포유류, 어류 등 400여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한옥마을과 가까워 전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오목교 아래 놓인 돌다리. 방문객들이 꼭 한 번씩 건너보는 다리다. It's very, very nice. With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the view is amazing. It's very pretty. 아이들과 함께 추억도 만들고 바람도 쐬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천은 콘크리트로 축조된 직강 하천이었다. 하천변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생활 하수가 흘러넘쳤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고양해강 사업 덕분에 전주천은
과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전주천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하천 복원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과 시 당국이 오랜 기간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결과였다. 지금은 예전처럼 관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시민은 따르라가 아니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주천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중보, 움직일 수 있는 가동보다. 공기 주입 방식으로 부피를 조절해 수위를 관리한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많이 설치되는 보 형태다. 수중보 옆에는 물고기들이 상하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어도도 만들었다. 전주천의 생태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태관은 현재 내부 수리 중이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둥 너머에 설치해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했다. 전주천 곳곳에는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크고 작은 여와 소가 있어 물이 흐르다 모이기를 반복한다. 새와 물고기들이 주로 이곳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하천이 복원돼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떠났던 생명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주하천에 있는 돌들을 떠들러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소곤충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수소곤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전주천의 깃대종인 쉬리가 가장 싫어하는 수달도 전주천 상류에서 발견되었다. 버드나무와 함께 억새숲도 이곳 동물들에겐 꼭 필요한 생태 환경 중 하나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다소 무서울 수도 있고 하천이 안 보여서 경관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물억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달이 안정적으로 이리 이동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좀 수달이 전 구간에서 좀 잘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싱이라고 불리는 자전거, 전주천의 자랑이다.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설치된 10곳의 대여소에서 누구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1,000원이다. 올해 4월 다시 찾은 전주천. 겉보기와는 달리 곳곳이 생채기 투성이었다. 홍수를 예방한다며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일대의 버드나무 260그루를 베어내고 억새 군락지 3,800평방미터를 갈아엎은 것이다. 수령 20년 안팎의 버드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엔 나무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다. 동물들의 은신처이자 통행로 역할을 하던 억새밭은 화단으로 바뀌었다.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 버드나무들이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홍수를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 진행한 거여서요. 이렇게 무참히 잘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경강의 또 다른 지류, 삼천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잘려나간 버드나무 밑동에는 시민이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이는 팻말과 손편지가 놓여 있다. 이 나무가 삼천의 물 흐름을 방해했나요? 이곳에 있던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제방에는 현수막도 걸렸다. 이번에 잘린 아름드리 크기의 버드나무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그늘도 주고 아름다운 풍경도 주고 풍광도 주고 그런 건데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걸 시장이 왜 잘라?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주시에서는 벌목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라져버린 버드나무와 억새숲 그리고 예전의 아름다운 풍광은 오랜 기간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자연습지. 한 줄로 표현한 장록습지의 모습이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전체 면적 대부분이 국유지여서 습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룡강과 영산강의 생태적 연결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광주 송정역과 가깝다는 이점과 함께 사통팔달 연결된 도로 덕분에 광주 어디에서라도 30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언제부턴가 이곳에서 힐링과 휴식을 얻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장록습지가 지역의 새로운 생태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저 역시도 한 70살 가깝게 사는 나이지만은 환경만 파괴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도심 속에서 이런 습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미국 뉴욕이 그 굉장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경제, 금융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징성을 갖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뉴욕이 도시다운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센트럴 파크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뉴욕이 빌딩 수로 이루어지고 그 도심 중심부에 그 넓은 공원이 없었다면 과연 이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우리가 평가를 할까? 지구상의 모든 습지가 다 그렇듯 장록습지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생태적 가치로 유기물 침전과 여과를 통한 자정작용을 들 수 있겠다. 더불어 홍수 예방, 가뭄 조절, 물 저장과 공급 기능 등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도 담당한다.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 굉장히 많이 범람할 겁니다. 그럼 그때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에 그런 우리 장록습지라든지 이런 습지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생물 다양성 같은 것이 풍부해지면 그게 하나의 또 생태 관광으로 이어지고 온도, 습도 등 기후 조절에도 일조한다. 광주 시내권보다 습지 주변이 온도가 1, 2도 정도 낮거든요. 실제로. 그 뭐냐면 그만큼 습지가 어떤 기후의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중하죠. 습지의 탄소 흡수량은 평방미터당 1kg으로 울창한 숲보다 우수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에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습지는 지구의 산소 공급과 탄소 저장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구의 여러 가지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연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장록습지가 말 그대로 도심 생태계의 허파 그리고 콩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적 가치 역시 뛰어나다. 현재 이곳에는 수질 정화 기능이 뛰어나다는 왕버드나무 등 총 829분류군의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태 모니터를 위해 황룡강 장록습지를 찾았다. 오늘 조사할 지역은 평동대교와 장록교 사이에 위치한 하중도. 섬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물길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줘서 그런지 생태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곳의 대표 식생은 왕버드나무와 갈대. 그러나 하중도 왕버드나무 숲에는 3년 전 대홍수 때 입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 버드나무 여러 그루가 거센 물살에 뽑혀 쓸려갔고 살아남은 나무도 가지가 부러진 채 힘겹게 서 있다. 여기는 포인트 바라고 물살이 한번 치고 내려가는 S 코스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뚝 제방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방이 약할 수 있는데 그 제방 앞쪽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 때 그 나무들이 그 제방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양보들이 없었으면 이 일대가 거의 홍수가 날 정도로 심한 경우였습니다. 왕버드나무의 살신 성인이었던 셈이다. 살아남은 버드나무들의 숫자와 생육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오늘의 첫 과제. 48. 왕버들. 왕버들, 교목층의 왕버들, 흉고 직경 48에 높이 25m. 맞아요? 왕버드나무 모니터링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희귀식물을 발견했다. 야, 이거 낙지다리네. 뭐예요? 봐봐. 대박이야, 대박. 세상에. 꽃 모양이 낙지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야, 살다 보니까 세상에. 눈이 보배요, 보배. 낙지다리 외에도 장록습지에는 갈대를 비롯해 고마리, 나팔꽃, 쑥부쟁이 등 179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한다. 교란종도 보인다.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양미역쥐. 예전에는 요 고수부지 일대에 주로 많이 자란 것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요 하중도까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교란종은 봄에 새싹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주시와 광산군은 양미역쥐, 돼지풀과 같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교란 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진짜 크네요. 친환경 농법으로 네. 농사지을 때 이게 뭐냐면은 왕우렁이도 새순을 많이 보인다. 먹어요.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 죽는데 근데 지금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냐면은 물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요. 왕우렁이 알이 마치 포도송이 같다. 여기 고라니 발자국. 왕우렁이를 발견한 웅덩이 옆에서 고라니 발자국도 발견했다. 물 마시러 왔나 봐요. 여기도 두 개나 발자국. 올봄 3일간의 기다림 끝에 수달을 만났다. 장록습지가 마치 제 세상인 양 유유히 물속을 헤엄친다. 근처에 있던 다른 수달 한 마리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든다. 장록습지의 진객,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수달. 그래서인지 더 반갑다. 지난해 겨울, 장록습지에 큰 눈이 내렸다.
시민들이 몰려나와 오랜만에 펼쳐진 은빛 세상을 즐긴다. 고라니 가족도 먹이를 찾아 나섰다. 주위에 지천으로 널린 건초는 겨울 한철 고라니의 좋은 먹거리다. 황룡강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삭도 장록습지에 산다. 이 마을에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을 못 길러요. 왜 그러냐 하면 싹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가 버려요. 삭, 수달, 고라니 외에도 너구리와 두더지 등 10여 종의 포유류가 이곳 장록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여요? 흰빨 공룡오리네요. 장록습지에는 현재 72종의 물새가 살고 있다. 흰목 물대새, 황조롱이 등이 이곳 습지를 대표하는 새들이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대표 어종은 퉁사리다. 퉁사리 외에도 떡붕어, 치리, 납지리, 모래무지 등 25종의 물고기가 발견된다. 곤충과 양서파충류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황룡강 장록습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장록습지에는 새오리기, 흰목 물대새, 또 퉁사리, 수달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서 이곳이 먹이사슬이 안정적이고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마친 회원들이 정리 모임을 가졌다. 하중도 35점, 35.140, 849. 오늘 조사 활동의 최대 성과는 낙지다리 발견.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장록습지는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장록습지를 찾았다. 습지 생태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광산구 지역아동센터는 한 해 6번의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늘이 5번째이다. 탐방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들이 휴대전화를 한 곳에 모은다. 안녕, 내 폰아.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오늘 탐방 주제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서. 혹시 수달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 책에서 봤어요. 네, 책이나 동물원이나 그런 데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달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탐방 장소는 황룡강교 아래 습지. 곳곳에 찍힌 갖가지 모양의 발자국들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발견한 동물 발자국과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찾아 수첩에 붙이면 임무 완수. 엄마들도 팀을 이뤄 탐방에 나섰다. 이렇게 신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고라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있고 발가락이 5개 되는 것은 수달. 오늘 탐방으로 엄마들은 수달과 개 발자국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됐다. 어른들의 부끄러움이 오늘 탐방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참가자들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 저 옆에 감나무도 있고 그 뒤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 하나만 엄청 다르죠. 그리고 곤충들이 좋아하는 쉼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방아깨비가 여기에 살 때 덜 위험할까? 여기에 살 때가 덜 위험할까? 이쪽에 살 때가 덜 위험하겠지. 오늘 받거나 평소에 그리고 싶은 곤충, 식물, 동물을 그려보는 시간. 아이들의 표정이 잠옷 진지하다. 어묵는 이새 그렸어요. 정말 발자국 찾기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다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도 열매 먹어보는 게 재밌었어요. 아까 다리 밑에서 어른들이 술병이랑 먹고 안 치운 거를 보고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 저도 너무 불쾌했어요. 아, 맞아요. 어린이들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엄마들도 평소에 솜씨를 발휘했다. 그 동물들의 흔적을 보면서 이 생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태 환경에서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나.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죠. 자연과 접하다 보니까 약간은 자기 그 충동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것. 오늘 생태 탐방을 마친 어린이들. 앞으로 황룡강 장록습지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 다음 날 새벽, 안개 자욱한 장록습지에서 생태 사진 작가를 만났다. 자연을 영상에 담기 위해 전국 곳곳을 누벼왔지만 철따라 표정을 바꾸는 황룡강과 장록습지의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김용대 씨의 생각이다. 제가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서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안개나 봄, 가을에 특히 이제 안개철이나 겨울에가 가끔 상고대도 또 끼거든요. 어제도 제가 왔었는데 어제하고 또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카메라에 포착된 황룡강 장록습지가 수채화처럼 투명하다. 현재 그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팔로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제 블로그 이웃이 지금 한 거의 4,500명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멋진 사진을 보고 감동받고 기회가 되면 찾아와 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8년 초.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자칫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한다 할지 어떤 요즘에는 국가에서 뭘 하면 제재가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8년 말부터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환경부에서 추천한 갈등 전문가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1년 동안 20여 차례의 설명회,
토론회가 계속됐고 위원들은 선진지 견학도 몇 차례 다녀왔다. 오랜 기간의 만남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곳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도 느끼고 또 관리 주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위원회의 노력으로 습지 지정 방법을 여론조사로 이끌어내고 찬반 투표 결과 85.8%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셔서 국가습지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타협을 봐가지고 장록습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되고 보니까 참 저로서도 흐뭇해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황룡강 장록습지의 도심습지 지정 과정은 환경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 수기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록습지 보호구역 보존 계획에 따라 현재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습지 보존 보관,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 습지 관리 체계화, 습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 강화에 맞춰져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장록습지 보전관리협의회도 구성됐다. 먼저 서봉동과 서남동 일대의 훼손지를 습지 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습지의 확장과 보존에 나선다. 서봉동 습지 개선 지역에서는 장록습지 탄소 흡수원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생태습지, 체험시설, 전망대, 습지 생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이곳에 들어선다. 특히 습지 생태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습지보호 지역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때그때마다 계절별로 전시하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할 것 같고, 교육,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전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장록교와 송정 1교 사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최근 완공된 데크를 둘러보기 위해 잠시 들렀다. 장록습지 주변 탐방로 연결을 위해 제방도로 경관을 개선하고 산책로 데크길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과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황룡강과 영산강 합류 지점. 황룡강 수계 중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최근 이곳에 조류 관찰대가 세워졌다. 탐방객들은 이제 물새들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색깔이 이쁜 것도 있어. 관찰대 옆에는 생태 안내판도 세워졌다. 장록습지에 사는 물새들의 신상 명세가 꼼꼼히 기록돼 있다. 태양광으로 가동되는 감시 모니터도 장록습지 제방 곳곳에 설치됐다.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촬영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접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얌체족들은 거액의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장록습지로 흘러드는 지천을 관리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폭우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수질 정화를 위해 생태 저류지도 만들 계획이다. 장록습지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록교도 재가설될 예정이다. 현재 장록교의 교각수는 14개. 다리를 다시 건설할 때 그 수를 대폭 줄여 홍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큰 나무들이 떠널려 왔을 때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으면 거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리 같은 경우는 교각과 교각 사이가 멀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뭇가지 등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룡강은 뛰어난 생태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도 함께 품고 있다. 조선 중기 대유학자 고봉 기대승, 쑥대머리의 국창 임방울, 떠나가는 배의 시인 용화 박용철, 마지막 시민군 윤상원 등 전설과 같은 인물들이 황룡 강가에서 나고 자랐다. 특히 황룡강과 어등산, 용진산 일대는 구한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쳐 일어선 호남 의병들의 전쟁터이자 무덤이었다. 광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 보존 사업과 함께 황룡강의 생태, 문화, 예술 자원을 지리적,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탐방로 30리길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계속될 이번 사업을 통해 송산 근린공원에서 황룡강, 영산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약 12km, 30리길을 연결한다. 황룡강만이 지닌 차별적인 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연결해낸다면 장록습지, 머지않아 생태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태관광은 1차적인 효과보다는 이런 이제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순천의 사례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의 경우에는 이 생태관광을 도시 마케팅, 도시를 브랜드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넘치는 지역 주민들을 탐방로 조성 사업이나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킨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생물 다양성 국제협약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생태보호구역을 국토의 30% 이상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태보호구역은 17%, 광주는 10.05%에 불과하다. 갈 길이 멀다. 황룡강은 무등산 국립공원과 함께 광주를 좌우에서 떠받치는 중요한 생태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넓힐 여지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에 주목하는 이유다. 광주 시민들이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등산만을 보다 보니까 무등산만 있으면 우리는 공원이고 다른 습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30% 이상이 공원이 돼야 제대로 된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러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강은 현재 이 전남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게 또 수질이 가장 좋게 남아있는 강이 황룡강입니다. 광주 시민의 인식이
이 장록습지 황룡 강가에서 아마 싹을 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반겨주는 황룡강 장록습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 미래 생태도시를 꿈꾸는 광주와 광산구의 상징이다. 이 소중한 보물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가꾸고 지켜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